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을 평생 월급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삶이라는 이미지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금만 믿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공무원조차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한 공무원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준비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연 공무원 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넉넉하고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은 조금 다를까요? 당신의 노후 계획에도 큰 울림을 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공무원 연금, 정말 은퇴 후 삶을 책임질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을 노후의 황금 티켓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을 중심으로 한 삶의 현실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은퇴 준비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연금에만 의존하는 삶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1. 공무원 연금 충분하지 않다. 먼저 공무원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들으면 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사례 하나 들게요. 김씨 65세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매달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손주 학원비, 병원비, 부모님 장례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계속 생기면서 매달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67세에 다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예산이 빡빡하더라고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일해야 하죠.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연금이 있어도 예측하지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죠. 2. 연금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이 위험하다. 두 번째로, 연금이 노후를 책임진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씨 62세는 은퇴 전까지 공무원 연금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각보다 빠르게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가 비용이었습니다. 퇴직 후 생긴 여유 시간 동안 그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해외여행을 다녔고 이 모든 것이 연금으로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후엔 소비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식품, 여행, 취미 비용이 훨씬 더 들더라고요. 연금만으론 택도 없어요.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여가와 취미 비용,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 습관이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가 되죠. 3. 연금만으로는 자녀 지원까지 불가능. 세 번째 사례는 자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정희 씨 70세는 은퇴 후 매달 2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둘의 결혼 준비와 첫 손주의 출산 비용을 돕다 보니 어느새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도와줬더니 제 노후 자금이 바닥났어요. 연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 편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대출까지 받았죠. 이정희 씨의 사례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여전히 부모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를 지원하려는 부모의 문화가 강해 연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공무원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죠. 다양한 수입원 확보하기.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소규모 창업, 투자 수익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재점검하기. 퇴직 후에도 기존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세 연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엔 소비를 줄이는 삶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금과 건강보험 철저히 준비하기.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같은 추가적인 보장 상품을 가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5. 결론 연금은 도구일 뿐 만능은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고 소비 습관을 바꾸며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연금 외에 어떤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내 인생의 연금을 준비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무원 연금, 믿고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와 실질적인 대비책. 공무원 연금은 많은 이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이라는 고정된 수입만으로 유지되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연금 외에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방안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그 착각의 위험성. 먼저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살펴볼게요. 많은 분이 연금을 안정된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부양비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연금은 민간 연금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맞아요.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으로 민간 연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금액도 높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생활비 증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은 기본일 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는 연금의 한계.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의 압박. 은퇴한 공무원 어씨는 매달 27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2년 차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활치료까지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몇 개월 만에 예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이후에는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치료조차 미루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 문제와 관련된 비상금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은퇴 후엔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사례 2 자녀 지원의 부담. B씨는 은퇴 전부터 자녀의 결혼과 주택 마련 자금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결혼 자금 지원과 신혼집 전세 대출 보증을 도우면서 금세 연금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연금이 많아도 자녀 문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결국 퇴직 후 재취업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녀 지원은 한국의 부모들이 흔히 겪는 은퇴 후의 주요 지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연금 외에 자금을 따로 준비하거나 자녀와 미리 재정적인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여가와 취미 비용의 증가. C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여행과 취미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여행, 골프, 요가, 클래스 등 퇴직 전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지출이 연금만으로 감당하기에는 과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계획했던 취미 생활을 줄이고 다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가 비용은 퇴직 후 예상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취미 예산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맞춘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제안, 연금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연금을 보조하는 추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3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다양한 수입원 확보. 연금 외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퇴직 후에 재취업하거나 전문 자격증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임대 수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맞춘 온라인 비즈니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전자책 출판 등의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금과 보험 철저히 준비하기.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최소한 1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따로 저축해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의료비나 간병비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보험 상품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입하세요. 소비 습관 점검 및 단순한 삶으로 전환. 퇴직 후에는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고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비용 취미 대신 무료 또는 저비용 취미를 선택하고 생활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유와 안정의 균형.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동시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은 안정의 기초일 뿐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 이상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수입원을 고민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결국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손으로 만드는 노후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